행복, 성공, 그리고 사랑을 괜찮아 TV와 함께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강지훈 박사님이 책 내가 정말 미치도록 싫어질 때 나의 부모보다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자녀는 그들의 부모와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다.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처음으로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부모는 너그럽게 타이르지만 어떤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혼을 내기도 한다. 모든 게 처음일 수밖에 없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훈계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자라거나 엄하게 자란 사람은 실수에 대한 강박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 3,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 앞에선 5살 꼬마아이처럼 매사에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다. 세월이 흘러 늙은 부모님을 봐도 그때의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의 안 좋은 기억이 계속해서 삶을 옥죄게 놔두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또한 부모의 메시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편견으로 작용되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착해야 돼.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 못하는 애랑은 친해지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커서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나랑 어울려서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 나와는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 선을 긋게 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아이의 마음으로 어른이 된다. 무의식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다. 상담 사례 중에는 어린 시절 상처를 극복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하다. 어린 시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결핍이 생기면 그 상태로 내면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문제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결핍을 감추기 위해 심하게 잘난 척을 하며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자기 자신은 과하게 비하하고 남들은 좋게 보는 것 모두 결핍의 부작용이다. 둘 다 내면에서는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어린 시절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를 원망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흔히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그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상당수의 자식들은 부모와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대를 이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 부모 역시 같은 상처를 갖고 있으리라는 추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치유를 위한 과정에서도 상처를 준 부모의 아픔까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자신의 치유가 진행되면서 부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높아지면 부모 역시 피해자였음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처 가득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나는 바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 가장 아픈 마음의 영역을 파헤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기꺼이 안으로 들어가 문제를 치유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나의 부모보다 나은 사람, 나아가 내 자녀의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TV치기 아임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참 숭고하고 고귀합니다. 어쩌면 가장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 잔인함이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에게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비교, 경쟁, 불안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대물림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한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부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부모로 새로 태어나는 열쇠는 바로 부모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잠시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船も태풍, 토네이도, 해일의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보는 듯 합니다. 그 무서운 자연재해에서 우리 인간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 자신의 감정 상태이며 우리 아이들의 감정의 온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태풍과 해일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 유지와 상처받은 감정을 추스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인간관계, 건강, 성공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무기력, 절망, 나약함은 자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상처로 인한 자기 생명 보호를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현주소입니다. 저의 내면 아이 치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폭력과 학대받아 상처받아 울고 있는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내면 아이 치유 이야기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집안 물건을 부수고 밥상을 수없이 날렸지만 저희 가족을 심하게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스러운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말실수를 하면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조금 잘못을 하면 그 차갑고 무서운 눈초리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무서운 눈초리는 아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 날카로운 칼끝이 평생 아이들의 가슴을 찌르는 무서운 학대입니다. 우리 가족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우리는 감정을 차단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도 치유를 하기 전에는 저희 와이프와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분노와 화를 내고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압당한 상처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요? 20분, 30분 이상 화를 내지 않고 배우자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폭력은 공부를 못한다고 집에서 학교에서 당한 학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할 정도의 폭력감에는 아이들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학대였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정신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땐 지금 감정 상태가 안 좋구나 하고 오히려 안아주고 위로의 대상이지, 매를 들고 아이들을 때리면 그 아이들은 더욱 분노와 두려움에 떨며 공부할 때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또 폭력이 두려워 머리가 하얗게 되어 아는 것도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90년도에 군대에 가서 일주일에 2-3번 야삽으로 받고 월차례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 시절은 구타가 당연한 시절이었죠. 그리고 조금씩 구타가 사라져 갈 때쯤 부대에서 큰일이 일어났고, 소위 말하는 고참부터 내려오는 줄바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와 총 4명은 군대 영창을 15일간 다녀왔습니다. 영창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월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을 잊고 결혼을 하여 2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학대로 인한 상처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무서운 괴물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우리 큰아이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5살 때부터 저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폭력을 가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유는 아주 많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학원을 가지 않았다고, 버릇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면 잔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일주일에 몇 번을 맞고 팔에, 다리에 상처를 달고 살았고, 그것을 보는 와이프는 공포에 떨고 집으로 오는 길이 마치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큰아들이 혼이 날 때 함께 맞기도 하였고, 책상 밑에 들어가 공포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며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저희 와이프의 애간장은 녹아내릴 듯한 아픔이 매일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회사와 친구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집에서는 가장 잔인한 폭군의 생활이었습니다. 또 와이프가 늦게까지 일을 하여 아이들 저녁을 제가 직접 해주었는데 혼을 내고, 또 그 분노와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아이들 저녁과 휴일에는 자상하게 먹을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또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럴 때 저의 마음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 멈추지 않는 분노와 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자책하고 절망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며 술을 점점 더 많이 마시는 처절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서 화와 분노의 원인을 찾고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분노를 표현하고, 또 분노를 표현한 자신에게 자책을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지금 고백하지만 저는 신혼을 지난 얼마 후부터 집안의 물건을 수없이 부수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깨어진 유리창의 조각은 마치 갈기갈기 찢어진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독서와 저 혼자서 치유를 시작하고도 1년 동안은 간격이 길어질 뿐 그 잔인한 굴레는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책을 보며 치유를 시작한 2년 후에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마음이 많이 아프지 하고 3년 동안 사죄를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부모가 되었다고, 저도 상처받았다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저희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나는 아빠가 그대로 계속 폭력을 하였다면 아빠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또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나 불안이 밀려올 때 성당에 가서 혼자 이빨을 깨물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대물림은 나에 대해서 끊어야 한다는 한 가지만 생각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상처라는 것을 치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찾던 잘못된 점은 세상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유지만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나의 상처받은 어린 아이로 인한 분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할 분노를 나약한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의 관계는 회복하고 두세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빠는 세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헤쳐나갈 최고의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는 나중에 세상에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치유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 아이들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빛으로 태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처절한 고통 속에서 견뎌준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사죄합니다. 폭력과 학대 그리고 불안한 집안 환경에서 자란 저의 내면 아이의 상처로 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아이는 공포영화 30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공포는 평생 우리의 감정에 불안과 심한 우울감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부모, 양육자, 선생님의 폭력과 학대는 전쟁터에서 총알이 머리를 스쳐가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부모의 상처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그대로 아이들의 마음에 전해주는 것이 대물림입니다. 저는 양육자, 선생님, 그리고 저를 학대한 사람들에게서 폭력을 당한 창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창진아, 많이 아팠지? 괜찮아, 너를 지켜줄게. 괜찮아, 세상은 안전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은 잔인했고 그들도 피해자란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단다. 무엇을 잘하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눈치 보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너는 완전하고 소중하단다. 너는 빛이고 사랑이란다. 그들은 어둠이었어. 이젠 괜찮아. 많이 아팠지? 아픈 곳을 내가 치료해 줄게 하고 제가 저 자신을 수없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분노도 함께 표현하고서 저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평화 속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고 공포스러운 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아기는 상처를 받은 선인이다. 모든 아기는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폭력을 행사하고 분노와 불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상처의 크기만큼 우리는 잔인한 괴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안, 분노, 비교, 평가, 중독 등 어떤 언더독의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당신을 물고 있는 괴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괴물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물과 당당히 마주하고 그 상처를 받아 울면서 떨고 있는 괴물을 어린 시절의 나로 인정하고 안아줄 때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제 성인이 된 내가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에게 정성으로 우유를 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며 새롭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좋은 부모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부모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상처받은 어린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게 힘드시거나 용기를 나지 않는다면 공주영 작가의 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으며 사형 선고를 받은 27살의 정윤수, 3번의 자살을 시도한 대학 교수 문유정, 그리고 윤수의 동생 정원수의 짧은 삶, 그리고 윤수 아버지의 잔인한 삶, 윤수 엄마의 삶 소설을 읽으며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상처받아 울고 있는 내면의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며 위로하고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윤수의 아버지와 엄마에게도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그들의 상처도 따스하게 안아주세요. 윤수와 유정의 치유 시간도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치유의 여정도 빨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빠른 치유로 사랑을 회복하고, 지금은 저희 방송을 보지 않지만 우리 아들들이 미래의 저처럼 상처로 인하여 삶에서 분노와 화가 일어날 때 치유를 도와주기 위함이며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부모를 대신하여 사과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아파하고 상처를 주는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두 아이들 모두 대학생이 되어 공부를 잘하고 있지만, 특히 큰 아이가 어린 시절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한 잘못은 모두 저에게 있다는 것 또한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잔인한 세월을 견디어온 와이프의 상처가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